저도 여러분들도 1년에 하루도 못 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연차도 못 쓰고 휴가도 못 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퇴사를 하거나 몸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은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의 소화 관련된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수십 년 시간 동안 거의 매일매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겁니다. 1년 중에 하루도 휴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간헐 단식을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서 음식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복 작용들, 이런 정돈 작용들이 우리의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또는 편안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현재 제가 가진 가설들을 정리한 어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다운받으시고 읽어보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가끔씩 공복을 만드는 것 또는 적절한 공복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전신의 대사 건강에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자가포식,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쉽게 얘기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청소 작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포 안에서 복잡한 대사 과정 또는 역동적인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노폐물이나 또는 단백질이 고장나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 소기관들이 고장나기도 해요. 심지어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것들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맥락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세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쪼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 집에서 어떤 가구가 고장나거나 쓰레기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청소해서 밖에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작용이 바로 오토파지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기본적인 행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단식이에요. 우리 몸은 한 24시간 이상의 공복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이 오토파지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음식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세포 안에 있는 문제 요소들을 청소하고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간헐 단식을 연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이 충분한 공복을 만들면서 세포 안의 요소들을 분해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단식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나 또는 뇌 건강 유지 또는 장 건강 유지, 항염증, 염증 낮추는 거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와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들 또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렙틴 저항성 개선 또는 감정이나 집중력 같은 것들을 높여주고 안정적이 만들어주고 나아가서 업무나 운동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전신 대사와 건강 회복에 관련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가끔씩 적절하게 공복을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 단식을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서 음식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또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복 작용들 이런 정돈 작용들이 우리의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과 같이 살이 찌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또는 편안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 또는 장수에 유리하고 질병 예방이나 질병 개선 또는 건강 다이어트에 있어서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의학 전문가들 또는 영양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가 끼니를 걸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매일매일 365일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는 게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래서 제가 불편한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길게 잡으면 700만 년, 짧게 잡아도 수백만 년이 됩니다. 그리고 농경이 시작된 것은 되게 최근 10,000년 전 정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게 된 게 전체 700만 년 중에서 10,000년, 700분의 1, 비율로 치면 0.01%밖에 안 되는 되게 찰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대부분 다 수렵 또는 채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또는 사냥에 실패해서 음식을 못 구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다가 가끔씩 공복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가끔씩 운이 좋거나 또는 사냥에 성공했을 때 음식을 구했을 때 뭔가를 먹었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섭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먹는 게 기본이고 가끔씩 굶는 게 아니라 계속 굶는 게 기본이다가 가끔씩 음식을 먹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또는 최근 100년까지만 해도 대중들, 우리 인류들은 그렇게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체가 우리 꿈이었어요. 가끔씩은 음식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또는 배고프게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간헐적으로 공복을 만드는 것들, 이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과거를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공복들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어떤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 현대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십 쪽의 세포들은 다 직원들입니다. 되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뭘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퇴근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야근을 해왔던 거예요. 피디님도 저도 여러분들도 1년에 하루도 못 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연차도 못 쓰고 휴가도 못 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퇴사를 하거나 우리가 몸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은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의 소화 관련된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수십 년 시간 동안 거의 매일매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겁니다. 1년 중에 하루도 휴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안 먹는 게 능사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을 시간 때는 비워줘야지 최소한 우리의 소화 시스템들, 특히 장 같은 것들이 쉬고 휴식하고 정비할 수 있고 우리의 소화 관련된 호르몬 시스템도 정비하고 조금 더 민감도를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린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왔다. 또는 건강주제, 영양주제에서는 우리가 이 공복이나 먹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 밀가루, 나쁜 음식, 튀긴 음식, 얘들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설밀나트리가 없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먹었을 이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많은 건강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뻔한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자연스럽게 자연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되게 많이 강조했던 설밀나트리,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나쁜 기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원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가공식품을 보실 때에도 그 안에 있는 뒷면에 있는 어떤 원재료 목록을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설탕 또는 밀가루 또는 액상과당, 글루텐 아니면 소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쁜 기름의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어떤 콩기름,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카놀라유 또는 식물성 기름들 또는 식물성 경화유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그 메뉴 안에서 튀김 음식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거르시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가진 입장도 다르고요. 또는 되게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체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품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품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저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말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제가 스타일스 다이어트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현재 제가 가진 가설들을 정리해가지고 식재료 목록이나 어떤 장복 리스트 같은 것들을 정리한 어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작년 가을에 무료로 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PDF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한 식품이 무엇인지, 어떤 식재료가 추천 가능한지, 장 볼 때는 어떤 것들이 추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된 이 스타일스 다이어트 가이드북, 이것을 공짜로 다운받으시고 읽어보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